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8조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거를 할 차례입니다. 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우리가 이 수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앞 챕터에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옵니다. 그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절대성과 상대성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일심은 바탕, 체와 작용. 그러니까 체와 작용, 바탕과 작용 또는 본성, 성과 상, 모습, 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모습은 가짜다, 모습은 헛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죠. 모습은 헛것이지만 본래의 그 본성 자리의 성의 자리의 작용이니까 그것이 헛것이지만 그 헛것 속에 본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헛것이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본성 자리라고 해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작용과 이 바탕은 항상 두 개가 동등하게 잘 유지가 되면서 이중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모습을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 절대성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보림선언에서는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서 무연이다. 이렇게 인연이 없다. 인연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습은 바탕은 모습이 없다. 연이 없다. 무연이다. 그러니까 연이 없어서 불생불멸하고 변하지 않는다. 불생불멸하고 변하지 않는다. 작용은 모습이죠. 모습은 연기에 따라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연이 됩니다.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 바탕은 원인이 없는 거죠. 원인이 있는 것과 원인이 없는 것이 항상 같이 굴러간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어떤 분은 절대성은 모습이 없고 우리의 본성자니까 되게 꽉 끌어안으려고 하고 상대성은 내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습 없는 바탕, 절대성은 모습 있는 작용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절대성, 모습 없는 바탕은 모습 있는 작용, 상대성을 통해서 이 절대성 자리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절대성은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걸 드러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작용으로 인해서 작용 속에 그 바탕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습 없는 바탕, 절대성은 반드시 모습 있는 작용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이 상과 성의 또 바탕과 체의 이 두 가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새말귀를 우리가 굴릴 수 있다. 새말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새말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새말귀를 잡고 새말귀를 생활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말귀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려면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성에서 왔죠. 절대성에서 왔죠. 모습은 작용이지 않습니까? 이 작용은 인연과 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유연이다. 그리고 생멸이 있다. 변한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모습을 잘 굴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탕을 낮추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바탕, 체와 작용, 모습은 작용, 그 다음에 절대성은 바탕이죠. 체. 그럼 바탕을 어떻게 우리가 낮출래? 이게 문제지요. 바탕을 어떻게 낮출래? 바탕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죠. 작용을 통해서 바탕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편을 써서 하나의 상대성인 방편을 써서 절대성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허공나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절대성으로서의 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반문문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허공나. 그럼 처음에는 허공나라는 말마디만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 이제 공부하는 새말귀를 처음 굴리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상과 성에 대해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그래서 허공나를 할 때 허공나라고 말하는 자리하고 허공나라고 그 소리를 듣는 자리하고 둘이 아닌 것을 알 거라요. 말하는 자리, 말하는 성품, 듣는 성품이 하나이거든. 하나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허공나라는 것을 말도 하고 듣지만 그 듣는 성품, 문성이라고 합니다. 이 문성을 우선 뚜렷이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오롯이 허공나만 하는 겁니다. 허공나를 쭉 해서 나중 가면은 그 문성을 되돌아서 듣는다. 문성을 되돌아서 어떻게 들어? 이거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좌선을 통해서 선정의 힘으로 언어와 문자를 배제하고 언어와 문자가 배제된 그곳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어쩌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 반문문성 바탕을 낮추자 이거부터는 언어 문자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언어 문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십시오. 유식 페이지 241쪽 유식 241쪽 거기에 한 몇 페이지가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그 소리를 누가 듣는지 또 이 이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읽어보면 이 반문문성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1쪽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새말귀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먼저 확실히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고 공성을 알면 연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방편이 모습공식, 바탕공식입니다. 모습공식, 바탕공식은
공리에 요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말귀의 규범 1이 뭐냐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니까 요 바탕과 작용, 상과 성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될 것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니까 또 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러한 이해 없이 어떻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이게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법신이 색신을 굴려 법신 자리에서 낳둔 인연과 조건으로 낳둔 색신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허공내가 모습을 잘 굴린다. 그래서 앉았을 때도 허공나라고 듣는 그 문성, 그러니까 듣는 성품을 드러내고 바탕을 놔두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때는 항상 그 바탕자리, 절대성자리, 허공나로서 일체의 모습을 허공나가 낳둔 인연과 조건으로 낳둔 내 몸뚱이를 잘 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다 놔두고 있고 또 인연과 조건, 업식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듣는다든지 또 지금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부 다 다른 각양각색의 그 업연에 따라서 지금 인생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습이죠. 모습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죠. 업연으로 인해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그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대성인 모습의 바탕은 절대성이라. 열애장묘 진여성이라. 그러니까 지금 반야성 보살님이나 오창호 도반님이나 또 지덕이나 청년이나 우리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 바탕인 그 절대성 자리는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텅빔은 하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요.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거든. 연기로 일어난 모습에만 앉아 있어서 그 모습의 바탕,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낳둔 변하지 않는 그 바탕자리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 내가 마음이 가지를 않아. 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항상 변하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세세생생 또 지금 생에만 하더라도 수십 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거를 이게 착 내한테 감기지를 않아. 착 걸려들지를 않아요. 들을 때는 좀 그럴듯해. 그러나 탁 돌아서면 그냥 옛날에 딱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옛날의 그 가지고 있던 관념이나 그 습성이 너무나 강해서 뭐 조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줄기차게 법회도 참석하고 일과 굴리기도 하고 자기가 줄기차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알지만 방법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또 거기에 쉽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로 잘 안 다가와. 이게
진짜 안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한 많은 말하자면 천차만별의 인연과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나는 나의 본성을 되밟혀서 내가 그 이치대로 바르게 반드시 나는 살 것이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언제가 됐든지 상관이 없죠. 자기가 쭉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체 모습을 잘 굴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체 모습을 잘 굴리는 그런 생활길을 꾸준히 갖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실히 배우고 내가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공한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습, 연기죠. 연기로 인해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굴리죠. 예를 들어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모습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낸다고 합시다. 내가 화가 벌컥 나. 그러나 이 화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화거든. 그러니까 그 성품은 공한 거지요. 화의 성품이 공했다 이 말입니다.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없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또 이제 공리에 대해서 자꾸 배우면 화가 일어나면 화의 당처가 그 성품이 공했거든요. 그럼 화의 성품이 공했는데 화를 내가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분별망상이죠. 그래서 화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것도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전부 그 성품이 공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정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반드시 사실대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실천을 해서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야 된다.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 그 본성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분은 지식으로 많이 이거를 이제 습득을 해놓는데 실제로 그 지식을 내가 실천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나의 살림이 되도록 하는 데는 무관심해. 그러면 그 공부는 금방 무너지는 공부가 됩니다. 머리로 이해를 해서 어쩌고 이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을 해서 그 체득한 것이 나의 경험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언어 문자를 떠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앉는 겁니다. 물론 앉지 않고 막 이렇게 다닐 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울렁대지 않고 늘 부동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늘 하면 되죠, 그대로.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내가 생활을 하면은 100% 요지부동이 아니라 맨날 움직여. 동이야. 울렁울렁 막 울렁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데 나중에는 막 울렁대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 울렁대는 줄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도 붙잡아야 된다. 울렁댄 거, 상대성, 모습, 변하는 모습을 탁 하나라도 걷어잡아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꾸준히 갔을 때 여러분의 살림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언어 문자로 공부를 하지만
그거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언어 문자를 떠나야 되는, 언어 문자를 떠나야 진정한 본뜻을 공부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보림소는 여기 도반님들은 충분히 그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8쪽 보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왜 이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을 알아야 될까? 물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건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를 왜 무정물인 줄 알아야 되느냐? 자, 페이지.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데 15쪽. 왜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아야 될까요? 자, 기덕이 다른 분들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공부의 윤곽과 바탕.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업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하 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1초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한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네, 거기까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과 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 바탕과 작용.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죠. 그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죠. 그런데 이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학예정진 때 삼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이죠. 삼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작용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의타기성. 그 다음에 절대성은 뭐지? 바탕이죠. 바탕이니까 원성실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몸뚱이를 보고 내다 하는 것, 몸뚱이를 보고 내다 하는 것은 변개소집성이라고 해요. 변개소집성은 천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끝도 없는데 그냥 완전한 분별망상을 변개소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죠. 길을 가는데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뱀인 줄 알고 집에까지 갔어. 그래서 집에 가서 나는 뱀 봤다 막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새끼줄이네. 새끼줄이야.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새끼줄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하나를 만들어낸 거죠. 전혀 새끼줄하고 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완전한 분별망상이죠. 자, 몸뚱이는 의타기성이라고 해서 의타기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생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의 바탕,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바탕, 원성실성이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 우리의 그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몸뚱이는 의타기성이야. 또,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본성 자리는 원성실성이야. 근데 몸뚱이를 보고 느닷없이 내다 이렇게 한다. 내가 있다. 요거는 변개소집성. 그런데 몸뚱이를 보고 내가 있다. 고정불변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이거는 완전히 분별망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본래 이게 뭐 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몸뚱이가 진짜 나일 수가 있냐? 몸뚱이가 진짜 나일 수가 있냐? 그래서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 먼저 잘 관찰을 해보자. 어떤 물건인지. 그런 의미에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언제 가짜라. 몸뚱이가 가짜인 것은 인연과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가짜인 것은, 몸뚱이가 가짜인 것이 무슨 흠이 되는 거야,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이는 가짜야. 왜? 변하니까.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알 것 같은데 진짜 모르거든요.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딱 붙어버리면, 분별망상에 붙어버리면 몸뚱이가 아무리 변해도 늙고 병들고 이렇게 변해도 그 나라는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거든요. 절대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몸뚱이가 아무리
아기 때 요만하게 태어나서 나중에 늙고 죽어도 나야. 늙고 죽어도 그 몸뚱이 사라져도 나라는 생각을 꽉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야. 왜? 의탁이성이니까. 연기로 인해서 가짜야. 근데 가짜인데 가짜를 보고 내라고 하거든요. 내라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아까. 그렇죠? 작용을 본래의 우리의 본성은 아무 모습이 없어서 본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럼 본성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습 있는 작용을 걷어잡고 그 작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관찰을 해서 그래서 그 작용, 변하는 작용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 공부죠,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어떻게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공부가 돼요. 그전에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진짜다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건 엉뚱한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문을 들으면 누가 법문을 듣는지를 몰라. 누가 법문을 듣죠? 나의 문성짜리, 나의 성품짜리가 듣고 있거든요. 나의 성품짜리, 절대성짜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있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몸뚱이 나, 전혀 아닌 변개 소집성인 나, 그 나가 듣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공부를 한다고 해. 근데 그 공부는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쏘으면서 계속 공부를 지어나간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좌선을 해. 좌선을 하는데 허공나라고 하고 있어. 허공나라고 하는 그 문성짜리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데 몸뚱이 내가 좌선을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엉뚱한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절대성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이 맨 먼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윤곽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다. 상대성은 가짜거든요. 가짜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안 되죠. 공부가 안 됩니다. 누가 공부하고 누가 밥 먹고 누가 보고 누가 듣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직접 내가 징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먼저 알아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 본래 절대성으로서의 나라는 걸 먼저 딱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초직입 한 번 뛰어서 열의 땅이라는 거 본성을 되밟히는 거죠. 한 번 딱 들었는데 육조대사님 같은 분이죠. 딱 본성을 되밟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초학자로서는 어떻게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윤곽을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많이 외우고 많이 듣는 것을 공부하지 말고 나다.
나라고 하는 암환상. 본래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있다. 나는 몸뚱이가 있다. 이걸 이제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그 암환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있다라는 것은 변개 소집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분별망정, 전혀 아닌, 전혀 없는, 전혀 잘못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야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라는 것은 전혀 아니야.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는 거는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그 성품자리 그 자리가 진짜 나야. 절대성 자리가 진짜 나야. 그 일심자리가 진짜 나거든요. 근데 자꾸만 엉뚱하게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몸뚱이, 그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몸뚱이는 아무 죄가 없어. 몸뚱이가 뭐 자기가 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몸뚱이가 스스로 나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누가 하느냐? 뒤바뀐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 몸뚱이를 보고 나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야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선정이 필요하다. 마음이 가라앉음이 필요하다. 마음을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은숙 도반님,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째야 마음이 가라앉습니까? 경계에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네. 머물지 않아야 돼.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돼.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마음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럼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두 개의 거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걸 하지 않아요. 주객으로 나눠서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렇죠. 주객으로 나눠서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머물지를 않죠. 안 그러면은 진짜만 머물죠. 근데 일체의 모든 모습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헛것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방법이 그 방법밖에 딴 방법이 또 있나요? 헛것인 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머물지를 않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다 지금 얘기를 이 책에 벌써 앞에서 얼마 안 되는 부분에서 다 얘기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실은 그대로 실천만 자꾸 하면 됩니다. 실천만.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돼. 나라는 것이 변개 소집성이거든. 내가 있다라는 것이 전혀 전도몽상이거든.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일체 모습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내가 딱딱 그 이치를 따져서 3단 논법으로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몸뚱이 이꼴 내가 아니거든요. 몸뚱이 이꼴은 나라고 동일시를 여태까지 하고 왔어요. 여태까지 하고 왔는데 몸뚱이가 정말 나일 수 있는지 자세히 몸뚱이를 관찰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라는 이러한 챕터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수술 본문. 1970년이 되기 전에 선생님 본문입니다. 예, 그때만 해도 요즘같이 그렇게 이식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식하는 이러한 그 본문을 해놓으신 거죠. 자, 지금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가. 수술 법문. 만약에 너의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가축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마다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양쪽 팔을 끊어내고 갓 죽은 중국 사람의 알맞은 팔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마다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염통과 콩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미국 사람의 알맞은 염통과 콩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허파와 간장, 심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허파와 간장, 심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목구멍과 이, 혀, 뇌를 뽑아내고 갓 죽은 불란서 사람의 알맞은 목구멍과 이, 혀, 뇌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눈알을 개의 눈알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곰으로, 머리털은 가발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또한 개와 원숭이의 것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 이르겠으며 나의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이르겠으며 자식을 어찌 나의 자식이라 이르겠습니까? 이럴진된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네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걸 많이 이제 그 조직을 그 기관을 많이 해서 이식을 하는데 팔다리,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간. 요새 뭐 많이 그걸 하니까 간. 그다음에 이빨도 뭐
임플란트 많이 하니까 이빨, 혀, 뇌까지는 아직은 안 갔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동물의 요새는 뭐 돼지 같은 동물에다가 뭐지 그 무슨 세포 그 세포를 네? 줄기세포를 해서 그걸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줄기세포로 해서 기관을 만들어서 이식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나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인공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기관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바뀌었으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정말로 물어볼 만하죠.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요. 어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단단히 들어라. 단단히 들어라. 이리저리 모여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이리저리 모든 기관들을 다 모아서 이 말이죠. 이리저리 모여서 팔다리, 간, 뭐 저기 콩팥, 그 다음에 염통 이런 거 다 이리저리 모여져서 다시 이루어졌어.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 성품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 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만약에 내가 아프면은 아프지 않고, 뭐 늙으면 늙지 마라, 뭐 이런 성품이 지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 주머니이니, 이런 법은 이치라는 뜻이죠. 그 법칙에 따라 그 몸뚱이의 법칙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 주머니이니, 어찌 정해진 법이 있어서, 정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누이라도 쓰면 죄인인지라, 그것이 너희 색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신은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고 색신은 기관들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을 색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보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성품, 놈이라고 해놨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짜 너란, 진짜 마음이다. 진심이다. 진짜 너, 진짜 마음인데, 이 성품자리는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아무 모습이 없어. 무상이죠.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영특스리 밝고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아무 모습이 없다는, 청정하다는 뜻이죠. 공적하다는 뜻입니다. 영특스리 맑고 밝거나, 이건 영지하다는 뜻입니다. 영지하다 또는 강명하다. 그래서 공적 영지 또는 청정 강명, 그 본성이. 그래서 선생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은 어떤 물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부덕이 이러한 성품을
말을 할 때는 모습이 없으니까 말을 빌려와야 돼. 말을 빌려와서 이거를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 지혜죠. 지혜로 불러.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그 언어의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어와 그 대상이 이꼬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빌려서 마음이다, 성품이다, 슬기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여여하다,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음, 여여해서 하늘과 땅이 나뉘기의 앞소식이들, 모습이 생기기 전, 하늘과 땅이 나눈다는 것은 모습이 생기기 전의 앞의 소식이다.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는 깨친 자를 부처라고 하죠. 또 중생은 미한 자를 중생이라고 하죠. 깨쳐도 그것을 이러한 성품을 얻어내지 못하고 미해도 버리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의 그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죠. 부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나 하나다 이 말이죠.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해서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인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함이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띄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완전히 이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죠. 몸을 한번 띄쳐라는 말은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이 소식에 몸을 띄치지 못하면 공연히 서울서 여기까지 온 차비만 없애고 나도 헛말만 했고 내 목만 타고 그러니까 이거를 헛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헛되게 하지 마라. 자, 그 다음 지덕이 한번 읽어볼까?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뛰쳐야 돼. 이 소식에 몸을 뛰치지 못하면 공연히 서울서 여기까지 온 차비만 없애버렸어. 나도 헛말만 했고 내 목만 타고. 자, 일본 사람 달이에요. 요즘 그리 될 겁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뇌도 수술한다니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 다리 하나 바꾸어 놓았어. 대답이 어떻노? 좋다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한 대답이에요. 그럴 거예요. 다리 하나쯤 바꾸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그런데 전부 바꾸어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이 사람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예, 없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손가락 국적은 한국이요. 다리는 일본이요. 팔은 중국이라. 자, 국적이 어디일꼬? 의학이 발달되면 실제로 일이 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도 이건 증명되는 거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어. 의사에게 물어봐요. 머리털, 손톱, 눈알까지 다 바꿔놨어. 그러니 한국 사람 아니지? 글쎄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를 고치는데 각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고쳤다면 부품의 국적은 달라도 그 컴퓨터가 만들어진 회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관념이 아니거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에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한 말일 겁니다. 어머니의 인연은 없거든 완전히 바뀌었으니 어찌 아내가 자기 아내냐 말이에요. 관념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관념이 있고 우리 어머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 관념만 가지고 되나요? 사실이어야 되거든. 의학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 어머니라 하고 아내라 하고 자식이라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여. 색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렇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어찌하면 좋겠느냐 말이에요. 집에 돌아갔어.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눈곱만큼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라는 말마디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요.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 아닐까요? 네네. 제가 여기 이제 그거 했을 때, 이걸 질문을 달았을 때, 요새는 컴퓨터 부품을 삼성에서 만약 삼성 노트북을 산다 이러면은 삼성에서 전부 다 생산하는 거 아니죠. 부품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계 각국에서 부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가지고 이런 뭐 스마트폰이랄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전 세계가 그 부품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막혀버리면 그 원 생산 공장까지 전부 다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부품을 전부 다변화해야 된다, 뭐 원자재를 다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있는데 기관들을 다 바꿔버렸네. 그런데 이제 부품을 다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바꿨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만들었다면 삼성의 그 회사의 그거는 안 바뀌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저도 이게 지금 2026년이죠. 2009년도에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거를, 편집을 하는 거를. 200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냥 선생님 법문이 너무 좋은데, 그냥 쭉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착 걸려들지를 못한단 말이지. 너무 상승 법문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좀 달면 어떨까요? 좀 이렇게 요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도반님들의 그 허락을 얻어서, 왜냐면 선생님 법문을 손을 대는 거잖아요. 손을 대는 거니까 이제 허락을 얻어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쭉 했는데, 2011년도에 이렇게 선릉에서 제가 선원장으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게 됐단 말이죠. 선원을 열게 됐어요. 서울 선원을. 그렇게 되니까 당장 교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교재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재로 이제 처음에는 스프링으로 프린트를 해서 쓰다가 한번 이거를 교재로 써봐야 그 다음 책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교재로 이제 쭉 써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인가 그때 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수술 법문은 무엇을 그걸 하고 있죠? 기반으로 하고 있죠? 얘기가 상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신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신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법신의 작용의 입장에서 색신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색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색신을 가지고 어디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법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 수술법문.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용을 걷어잡고 작용의 바탕인 본성, 그 성으로, 성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요 색신을 걷어잡고 법신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러한 수술 법문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이 수술 법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글을 보면, 법문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색신은 모습이잖아요.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 두 개를 비교 관찰을 했을 때,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봤을 때 상대성은 모습이 있고 작용이죠. 작용이고 모습이 있어서 변하고 생멸이 있고 차별 현상이고 유의법이고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것이 공성이다. 이것도 공성이다. 그래서 그 바탕과 이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몸뚱이가 이때까지는 소유물인 줄 알았어. 몸뚱이가 내 것인 줄 알았단 말이죠.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몸뚱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몸뚱이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관리를 하는 하나의 물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의 그 의미를 한번 보면은 모습이 어떻게 존재를 할까? 모습의 존재 방식. 모습의 존재 방식을 한번 보면은, 자, 손이다.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럼 손이라는 것은 모습이거든요. 모습. 근데 이 모습은, 이 손은 사물을 쥐는 작용을 하죠. 그렇죠? 사물을 쥐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이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손은. 특성 또는 손이라는 의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그 존재 방식,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존재 방식이 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백봉 선생님이 풀어가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묘명도바님, 괜찮습니까? 예, 네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그럼 이걸 공개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보다 더 큰 천체나 저 별들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예? 모습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왜 진짜가 아닙니까? 이건 자체성이 없어. 태양도 하나의 모습,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예, 모습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왜 실답지 않습니까?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모습으로서의 물건들이 변한다는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습이 있는 것은 자꾸 변하면서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진짜와 가짜. 진짜 속에 가짜가 있고 가짜 속에 진짜가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학인들은 진짜와 가짜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식심이라고 해요.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 망심이 어떻게 다른가?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인 망심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식심한다. 마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견성을 할 수 있죠. 육조 단경에 식심견성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막 이렇게 달라들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몸뚱이는 모습이거든요.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냐?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의 그 바탕의 작용이거든. 바탕의 작용.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유식 241쪽부터 보라고 했죠. 거기 보면 이러한 모습이 제8 아래아식에서 우리가 하는 안식이죠. 안식으로 어떻게 모습을 보고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보는 주체가 있는가를 거기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라고 한 겁니다. 태양, 천체, 우주에 있는 모든 별, 또 가까이에 있는 돌, 나무, 사람, 이런 물건들, 이런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왜? 이것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 연기. 백봉 선생님은 연기라는 말을 쓰시지를 않았어요. 이 본문을 전부 들어보면 연기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지만 이거는 뭐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 연기로 일어나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연기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가 없는 거를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 이것도 이제 공이라는 것도 빌려온 이름이죠. 언어죠.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속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공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공이라는. 그래서 저를 보고 일심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심행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저 여자라고 하든지 저 할머니라고 하든지 말할 때마다 곤란해. 근데 일심행 하면은 선언에 오면 일심행 하면 다 통하죠. 그렇죠. 또 이 이름도 내가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자격 기구라고 하나?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다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손녀한테는 할머니죠. 우리 자녀들한테는 엄마죠. 남편한테는 마누라죠. 그렇죠. 내 동생한테는 언니죠. 우리 조카들한테는 이모죠.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죠. 제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친구죠. 이웃들한테는 이웃 사람이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 이 몸이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것은 전부 가짜지요. 가짜. 이름이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습이 있는 것이 왜 진짜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자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 연기로 인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자체성이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하나의 모습이고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이고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진짜가 아니야. 실제로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실다운 것이 아니야. 왜? 연기로 일어났지 않느냐. 연기로 일어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성품이 공하죠. 그래서 공성이죠. 그래서 실다운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이라는 말이죠.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서 물건은 왜 실답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니까 늘 변해. 인연과 조건이 늘 변하거든. 인연과 조건이 늘 변하니까 이 모습도 계속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은 연기다 이렇게 안 했지만 연기의 그 뜻은 전부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연기의 설명. 모습이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왜? 모습이 있는 것은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왜? 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변해.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모습이 변하느냐? 왜 모습이 변하느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왜 변하느냐? 이걸 딱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변해. 왜 변하니? 자체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왜 실체가 없니? 연기로 일어나지 않으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 성품이 공성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 왜? 자체성이 없어서. 쉼없이 변한다. 변하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쉼없이 변하면서 헛것으로 있다는 겁니다. 쉼없이 변하는 것이 모습의 특징이래요. 쉼없이 변하는 것. 그래서 여태까지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진짜와 가짜의 이것을 차이는 뭐냐? 하나는 변하는 것,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자꾸 화를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제일 화가 났어. 그럼 조금 전에 화가 안 났어. 근데 어떤 경계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화가 나. 근데 그 경계가 사라지면 뭐 되게 심한 경계는 화가 좀 마음속에서 오래 가다가 어느 시간이 흐르면 그 화도 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화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막 좋은 일이 있으면 화는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화라는 것이 저는 실체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이건 없다가 생겼잖아. 그럼 생겼으니까 사라지겠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면 그것이 감정이든 생각이든 상황이든 없다가 생겨. 그럼 생겼으니까 사라지겠지. 이것만 내가 딱 마음에 정확하게 이러한 이치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는 50%는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50%가 해결이 됐다. 왜 그러냐? 없다가 생겼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확률이 50%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확률을 이미 50%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없다가 생겼잖아. 없다가 생겼으니까 반드시 사라지지. 이 이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요거를 계속 써먹으면, 적용을 하면 스트레스도 50%를 절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말귀를 하죠. 새말귀를 쭉 하니까 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 있어. 항상 본성으로서의 나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거기에 그렇게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아. 그러면은 50%의 에너지를 가지고 100%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 이치를 적용을 해보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일어난 일이 나한테 진짜다 이렇게 되면 온갖 분별 망상이 거기에 그냥 확 달라붙어서 내가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을 딱 끊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없다가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진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반드시 해결된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너의 인연과 조건으로 인한 너의 인연과 조건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안 해. 저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언 놈은 1등을 해. 근데 언 사람은 꼴찌를 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너무 또 큰 거를 자꾸 견눈질을 안 해. 그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실제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V에. 정말로 엉뚱한 그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그걸 실험을 해서 과학적으로, 그거를 밝혀내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는데, 왜 너무 떡이 커 보일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너무 떡이 왜 커 보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막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너무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떡은 어떻게 봐요? 정면에서 보지요. 내 떡은. 근데 너무 떡은 사선으로 보지요. 눈이 사선으로 보니까 너무 떡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각작용으로, 이 각도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전부 웃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왜 너무 떡이 커 보일까? 똑같아. 크기가 똑같은데 나는 내 떡을 정면으로 보고 너무 떡은 사선으로 봐요. 이런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이런 각도의 차이? 시각의 그 각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무 또 큰 걸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일을 당해요.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든지 화가 나든지 좋다든지 싫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딱 처음엔 없다가 생겼어. 생긴 건 반드시 사라져.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이 되는 거죠.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아래아식에 있는 그것이 나타난 거지요. 종자가 나타났으니까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해결이 돼.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해결되니까 너무 또 커 보이듯이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죠. 곁눈질 하지 말고, 아, 이거는 나의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꾸준히 일과 굴리기를 하고,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해왔어. 공부를 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생기죠. 일과 굴리기를 하면, 공부를 하면. 우선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용기가 생겨요. 용기. 아, 이거는 반드시 해결된다.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나의 인연과 조건.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만약에 딱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지혜와 용기, 그 다음에 뭐가 싹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창호 도반님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내가 일과 굴리기를 하고 꾸준히 정진을 하고 있으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그 다음 뭐가 꼬이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인연이 꼬여요. 좋은 인연이 꼬여요. 내가 좋은 인연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나에게 꼬여요. 왜? 내가 맑은 물이 되거든요. 맑은 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급수 고기가 꼬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주 탁한 물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 아주 탁한 물에서 사는 고기가 꼬이고 내가 일급수가 되면 일급수 고기가 나한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알고 그대로 꾸준히 이렇게 정진을 하면, 일과 굴리기를 하면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이 그대로 나에게로 옵니다. 그것이 뭐다? 공덕행이죠. 공덕행입니다. 공덕자리입니다. 자, 머리털은 가발로, 코는 원숭이 코로, 눈은 개눈으로 전부 바뀐 이 사람이 어머니하고 관계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색신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그런데 모습은 가짜야. 실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뚱이, 눈, 귀, 코, 혀, 몸, 팔, 다리 이거 실던 거 아니거든요. 그죠? 몸뚱이 실던 거 아니죠. 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뚱이가 자꾸 변해. 몸뚱이가 변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이치다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 변하는 거 확실히 알죠. 한 60까지는 몸뚱이 변한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한 65세 이렇게 넘으니까 살짝 아픈 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자꾸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변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뀐 모습으로 국적을 찾는다면, 찾지 못하겠지만 또 모습으로 국적을 찾는다면 내 다리 국적은 일본이고 내 발 국적은 중국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습을 상대하지 않으면 뭘 상대로 합니까? 내가 모습을 써. 내가 몸뚱이를 써. 그때 선생님 요가 할 때는 1960년 그때 후반부라서 TV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라디오를 써. 옛날에 어른들은 라디오에서 막 노래가 나오니까 라디오 속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라디오 속에 사람이 있어서 막 노래를 한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라디오처럼 내가 써. 내가 지금 스마트폰처럼 써. 내가 노트북을 써. 이렇게 쓸지언정 모습이, 이 몸뚱이가 진짜 나, 실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결론입니다. 몸뚱이가 실제로 진짜 내가라는 생각은 없거든요. 이거는 본문이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몸뚱이 다 바뀐다, 몸뚱이가 다 변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어떻게 몸뚱이는 진짜 내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몸뚱이가 진짜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여기서, 자, 우리 전부 다 똑같이 수술 본문 배웠어요. 몸뚱이가 진짜 내라는 생각이 실제로 없습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나는 뭐다?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 항상 본성으로서의 나. 절대성으로서의 나. 그래서 허공나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늘 모습은 계속 변하지요. 모습은 계속 변합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계속 이러한 모습들이 다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언제나 항상 허공나 자리에서 항상 떠나면 안 된다. 허공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자꾸 붙잡아야 되죠. 자꾸만 잊어버리니까요. 수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을 때도 허공나, 움직일 때도 허공나, 계속 허공나로서 쭉 가면 그 본성 자리가 그냥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음은 빛이죠. 빛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